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9월 26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중에는 꽤 크게 하락폭이 나오면서 이 주요 지지 라인이 밑으로 뚫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다행히 끌어올리고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0.5불 라인, 이게 달러로 봤을 때 라운드 피겨이기도 하고 한화로는 670원에서 680원 사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라인이 내려오고 있던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과도 맞물리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를 받아주는 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이 가격 방어하기 위해서 꼭 선결돼야 되는, 만들어줘야 되는 지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또 이전에 이 약식 판결문이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내기 전에 형성하고 있던 박스권에서 저항 역할을 하고 있던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다시 내려왔을 때 지지 라인이 돼주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가야겠는데,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리플은 코인 시장에서 알트코인들 중에 그 대장 역할을 하는 코인입니다. 저번 달 거래량만 봐도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부동의 1위, 압도적인 그 거래량 1위를 기록하면서 2위와도 3, 4배 차이의 격차를 벌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함께 이 글로벌 경제 이슈,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번 주가 미국 경제 상황에 여러 악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여기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현재 미국 상황은 어떤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또 이런 상황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중간항소 이슈까지 차례대로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이 더보기란,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 저희 카톡방에서 정보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도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지금 영상 이렇게 시청하시는 것보다 더 빠르고 많은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미국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셧다운이라는 건 국가 예산이 제때 확정되지 않아서 정부의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 연도가 해마다 10월 1일 날 시작돼서 그 다음 연도 9월 30일 날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3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 연도에 정상적으로 정부가 활동을 하고 예산이 돌아가려면 적어도 이 전까지는 미국의 상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의 승인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이 아직도 하원에 계류되어 있는 거고요. 이 공화당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셧다운 시한을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 셧다운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과연 이 셧다운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더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 두 번의 이 셧다운을 경험한 바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셧다운이 무려 35일 동안 지속되면서 미국 역사상 최장 셧다운을 기록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라는 예산안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의 반대와 충돌을 했었던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자동차 업계 파업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미 자동차 노조가 이제는 부품 공급센터들로까지 파업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이 자동차 업계의 파업이 당장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격이 인상되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안 그래도 저번 주에 미 연준에서 FOMC 회의 때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 다음번에는 인상할 수 있는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까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면서 시장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고 최근에 유가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금융시장도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거시적인 이슈로 인해서 코인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 그래서 리플도 지금까지는 유지해주고 있던 0.5불 라인, 이 주요 지지 라인이 밑으로 뚫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리플에게는 남아있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9월 29일 날 리플은 뉴욕에서 커뮤니티 파티를 개최를 합니다. 자, SEC와의
약식 판결문이 리플의 승소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축하 파티,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이전에 상폐됐던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여러 거래소에 재상장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돼줬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걸 축하하는 파티라고 알려져 있지만 시장은 이게 단순한 축하 파티가 아닐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업 공개 IPO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SEC와의 합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지폈던 게 바로 이 트위터였는데요. 이 XRP의 커뮤니티인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리플 커뮤니티 파티에서 그 파티에 대한 본인의 예측들을 밑에 쭉 리스트로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SEC와의 완전 합의, 두 번째는 IPO 발언, 세 번째는 이 XRP가 all time high, 이 파티 중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 네 번째는 게일 겐슬러 SEC의 위원장이죠. 이 사람이 발가벗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여기에 야유를 보내는 이런 걸 적어놨고, 마지막은 XRP 이건 그냥 본인입니다. Those jello shots, 이거는 그냥 장난으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넘어가자고 하면요. 일단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데이비드 슈왈츠라는 이 사람이 리플의 CTO죠. 기술 책임자인데 여기에 답변을 당시에 달았습니다. 이 중에 두 가지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밑에 두 개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개, 합의, IPO, 그리고 전고점 돌파, 셋 중에 두 개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IPO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미국 월가에 대규모 투자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재료보다 XRP 시세에는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이때 월가의 대규모 투자 기업들이 전부 참석했었다라고 폭스 비즈니스가 발표를 했고, 이 내용을 당시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함께 말씀드렸던 게 이 IPO를 진행하려면 먼저 이 소송 리스크에서 해제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약식 판결문은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제 중간 항소 이슈가 만약에 진행되지 않고 법원에서 기각 명령을 내린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리플 입장에서도 이 IPO를 진행할 때 최대한 XRP 가격이 밑에 있을 때 저점에서 해야지 이 급등이 나왔을 때도 이 시가총액이 커지더라도 컨트롤이 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존 디튼이라는 친리플 변호사죠. 이 사람은 IPO도 하지 않을 거고 합의 내용도 없을 거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확실한 게 없을 때는, 예측만 있을 때는 최대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지 않게, 물론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와준다라면은 그건 모두가 좋은 거니까 뭐 대비책을 미리 세워둘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 중간 항소 이슈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선결 과제가 되겠는데, 사실 이 결과는 당장 오늘 나온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만약에 이 중간 항소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시나리오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8일 날짜로 모든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은 양측에서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SEC가 처음에 중간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요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리플이 제출했죠. 이후에 리플이 항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또 SEC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냐 기각이냐, 이 여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승인이 될 경우 바로 중간 항소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연방 항소 법원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승인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승인이 나와야지 중간 항소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XRP 시세는 지금 지지라인 위로 올라가주지 못하고 하방으로 더 크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기각이 둘 중 하나에서라도 나온다면 중간 항소는 진행되지 않을 거고, 이전에 토레스 판사가 스케줄 잡아놨던 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면서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 날짜는 양측이 제출했던 가능 스케줄을 봤을 때 내년 4월 20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이렇게만 되면, 이런 결정이 나오면 리플은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 $1 돌파를 위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이 중간 항소가 만약에 승인이 돼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나오고 나서 아직 한글로는 번역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문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이 오갔던 내용을 기사화한 겁니다. 보시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은 XRP 커뮤니티의 한 사람이고 여기에 대답을 한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은 전 SEC의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까지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로도 일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전문 지식이 당연히 있을 거고 SEC 내부적인 내용도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XRP 커뮤니티의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SEC의 중간 항소, 인터로큐터리 어필, 이게 과연 승인될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르크 파겔이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중간 항소가 진행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세부적인 요소들은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The odds are against granting the request. 이 확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전 영상에서 이런 기사들,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을 공유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토레스 판사 외에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이 처음에 SEC에서 제출했던 중간항소 요청 그 내용을 보면 비논리적이었고 토레스 판사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인 지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내용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이 말한 것처럼 애초에 이 중간항소라는 것 자체가 승인될 확률이 통상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 필요 조건들을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모든 서류와 문서를 검토하고 나서 이 판사가 꽤 오랜 시간 여기에 투자하고 나서 약식 판결문을 내렸는데 이 판결문에 대해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SEC 측에서 이걸 뒤집겠다라는 중간항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중간항소가 받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중간항소심은 이 약식재판과는 다르게 법률심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이 약식재판은 사실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사실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 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양측에서 내는 자료들도 있고 이런 걸 전부 받고 나서 판결을 내는 거고요. 법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심에서, 이 1심에서 받았던 자료들 외에 추가 증거 자료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서 판단한 이 법리적인 판단, 법률이 잘 적용됐는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항소가 진행된다라고 해도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EC 출신 인물이 내놓은 전망 하나 살펴봤고, 자, 이제 친 리플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최근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꽤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 FTX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서 이게 하방 압력이 내려왔었죠. 다행히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완화된 조치가 취해지면서 장외 거래로 매각이 진행될 거고 주당 1억 달러만 매각하라는 한도가 정해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내고 복구를 한 건데 자,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법원의 판사가 당연히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연방 법원의 판사가 이 FTX의 디지털 자산들을 매각하는 걸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 안에는 솔라나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XRP, 리플의 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걸 그리고 어디에다 매각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이 시장에 2차 시장에 매각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제레미 호건이라는 변호사가 날카롭게 파고든 건 여기에 비율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 DEA라는 건 미국의 마약 단속국입니다. 만약에 이 마약 단속국에서 이 마약을 판매한 범죄자들 검거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까지 취득했다라고 예를 들은 건데요. 그러면 이 취득한 마약을 이 마약 단속국에서는 다시 이 시장에 팔라고 하나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당연히 이걸 다시 팔라는 명령을 안 내리겠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XRP가
판매돼서는 안 되는 증권이라면 이걸 다시 2차 시장에 판매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이 이 중간항소 승인이냐 기각이냐 여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많은 본인들의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리 기각 쪽에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반드시 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자, 보고 계신 차트는 리플의 3개월봉 차트입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고 2018년부터 이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었고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리플은 이 삼각 수렴 이후에 상단 저항을 뚫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사실 리플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 수렴 이후에 상단 저항 뚫고 급등이 나오는 패턴, 그리고 이전에 급등까지 포함하면 불페넌트라는 깃발 모양의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죠. 불페넌트는 이 상승을 의미하는 불, 황소 세력, 그리고 깃발이라는 거고요. 짧게 잘라서 봤을 때는 이 저점을 높여가는 쌍바닥 패턴, 그 이후에 W로 상승하는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잘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패턴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이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 상단 저항을 뚫었을 때 확실한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간항소가 승인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 위치해 있는 캔들 보시면 이 밑에 삼각 수렴의 지지라인까지 사이에 공간이 있다, 하방으로 열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항소가 승인돼서 XRP 가격이 하방으로 압력을 받는다라고 해도 어디서는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그 위치가 이 삼각 수렴 지지라인 위에서 요 안에서만 지지를 만들어주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큰 틀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지켜가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일봉만 보면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조금 더 멘탈을 케어하면서 큰 그림을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중간항소 기각이 나오면 뭐 바로 뚫어주면서 급등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플은 일단 이런 개별적인 강력한 이슈가 9월달 안에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8월달 거래량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할 만큼 그 대장 역할을 하는 코인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 외에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글로벌 이슈들에도 조금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또 시장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제가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잡고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전부 카톡방에서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런 부분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7908번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도 남겨드릴 거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카톡방에서는 금전 요구 일체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전략 받아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